안녕하세요. 최영준 선생님입니다. 고2 친구들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이 모의고사는 어쨌든 풀어서 점수를 확인하는 것보다 오답 정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선생님하고 같이 오늘 4점짜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어려운 문제가 꽤 많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간단히 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14번 문제는 x가 0하고 파이 사이에 있을 때 sin nx가 5분의 1이 되도록 하는 x값들을 fn이라고 하자. 그래서 f2하고 f5를 구해봐라 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하나하나 그냥 계산을 해볼게요. n에다가 2를 대입해주면은 sin 2x 요 값이 5분의 1이 되도록 하는 x값들을 찾아보는 것이죠. 자, 2x를 그냥 한 문자 t로 치환할게요. 그러니까 sin t가 5분의 1이 되도록 하는 t값들을 생각해주면 되는데, 자, 2x를 t로 치환하면 t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x가 0하고 파이 사이가 되니까 2x를 t로 치환했으니까 t 범위는 0 이상 2파이 미만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sin 함수 그래프 그려서 t값들의 합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1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요 사이를 사인 함수가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자, 조금 더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어디까지만 생각한다? 2파이까지만 생각하자. 그래서 이 사인 값이 5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그쵸? 요 t 값들을 한번 볼게요. 그럼 요거 두 개를 잡을 수 있는데요. 요걸 p, 여기를 q라고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 t 값이 지금 뭐로 나온다? p하고 q로 나온다 이거죠. 그런데 이 t는 2x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자 하는 x는 바로 2분의 p하고 2분의 q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얘네들의 합은 어떻게 되죠? 2분의 1 p 플러스 q가 됩니다. 자, 근데 이 삼각함수 그래프의 대칭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이 p하고 q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죠? 2분의 파이에 대해서 대칭인 거 볼 수 있죠. 한마디로 p 플러스 q는 파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합은 2분의 파이가 되는 것이죠. 자, 얘가 바로 f2입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같은 방법으로 n에다 5를 대입해 볼게요. n에다가 5를 대입해 주면 지금 어떤 거? sin 5x가 얼마? 5분의 1이 되도록 하는 값을 찾아주는 건데요. 그렇다면 이 값을 그냥 잠시 k라고 둘까요? 그러면은 같은 방법으로 k 범위가 어떻게 된다? 0하고 5파이 사이가 된다. 이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 함수 그래프를 지금 어디까지 그려준 거냐면 2파이, 4파이, 5파이까지 그려준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인 k가 진짜 5분의 1이 되도록 하는 k 값들을 한번 잡아보면요. p, q 그냥 활용합시다. 그 다음에 이 교점좌표를 r, s, 그 다음에 t, u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렇다면 이 k 값 가능한 건 지금 뭐다? p, q, r, s, t, u 이렇게 6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k가 지금 뭐라고요? 5x라고요. 따라서 x 값들의 합은 어떻게 쓸 수 있다? 각각 5로 나눠서 더해주면 되니까 5분의 1 p, q, r, s, t, u의 합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그래프에서 대칭성을 생각해보면 전체적으로 0부터 시작해서 5파이까지 이 그래프가 뭐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죠? x는 2분의 5파이에 대해서 좌우 대칭인 거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p하고 u 더해서 5파이, q하고 t 더해서 5파이, r하고 s 더해서 여전히 5파이가 되는 거니까 이 p부터 시작해서 u까지의 전체 합은 얼마가 되겠어요? 15파이가 되겠죠. 15파이를 5로 나눠주니까 얘네들의 합은 3파이가 됩니다. 이 3파이가 바로 f5가 되는 거죠. 자, 5파이. 자,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f2하고 f5를 더하는 거니까 두 개 더해서 2분의 7파이가 됩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정의된 이 로그 함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단 문제 풀기 앞서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이 값이 항상 어떻게 된다? 0초가다. 이거를 볼 수가 있죠. 좀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1차 함수 y는 mx 플러스 5 이 값이 x가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는 항상 뭐가 된다? 0초가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를 그려주면 어떻게 되죠? 어쨌든 뭐 증가든 감소든 상수든 항상 어떻게 된다? 직선으로 그려지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이게 항상 0보다 크려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똑같겠죠?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서 이 값이 0보다 크려면 양 끝에서 0보다 크기만 하면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은 모조리 다 0보다 크다. 이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꼼꼼하게 풀어보자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거 마이너스 n 플러스 5도
0보다 크다. 1 대입한 거 m 플러스 5도 0보다 크다. 이걸 보고 시작하면 더 실수를 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m 범위 생각을 해보면 m은 마이너스 5초가 5 미만. 자, 요거 일단 범위 하나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동식을 한번 풀어봅시다. f-1은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로그 3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m 플러스 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 로그 3에 그 다음에 m 플러스 5. 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런데 f-f2보다 작다. 자, 이 부동식을 풀어라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은 이거랑 이거 사라지고 대신 뭐가 되겠어요?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게 되겠죠. 그 다음에 로그 3을 띄고 진수끼리 비교해주더라도 부동호의 방향 안 바뀌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마이너스 m 플러스 5가 m 플러스 5보다 작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어요? 5하고 5 소거가 되니까 m은 어떻게 된다? 0보다 작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m은 0보다 작으면서 동시에 뭐죠? 마이너스 5초가 5 미만에 들어가야 되니까 m 값은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5초가 0 미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걸 만족하는 정수 몇 개입니까? 4개가 답이 됩니다. 자, 16번 보겠습니다. 16번은 지금 A, B, C가 한 변 길이인 정삼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각각 1, 1, 1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 AD 길이하고 CE 길이가 같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CE 길이를 X라고 둬버리면 이 BD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전체 X에서 1을 뺀 이 길이가 X-1이 되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DE 길이가 루트 13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X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지금 루트 13이 나와 있고 여기 마주보는 각이 지금 몇 도다? 60도임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가 X 플러스 1이고 얘가 지금 X가 됩니다. 한마디로 이 각 60도에 대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하면 X값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한번 식을 세워봅시다. D2의 제곱인 13은 바로 뭐와 같다? X 플러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X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X 곱하기 X 플러스 1, 그 다음에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니까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식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요. 일단은 우변은 어떻게 되냐면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이렇게 되니까 얘가 지금 소거가 되고 13까지 넘겨서 식을 만들어 볼까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12는 0이다. 여기까지 볼 수 있죠.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X는 일단 양수잖아요. 따라서 X는 3이 된다. 이런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 길이를 따져보면 이 길이가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어떻게 된다? 3이고 이 길이가 루트 13이 되는 거예요.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삼각형 BDE의 넓이거든요. BDE의 넓이는 우선은 이 밑변 길이는 2라고 쉽게 나오죠. 그렇다면 높이만 알면 되는데 이 높이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수선의 발 내려보면 어떤 삼각형이죠? 60도, 90도, 30도 직각삼각형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길이가 4면은 이 밑변 길이는 2가 되고 높이가 뭐가 된다? 2루트 3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삼각형은 밑변 길이가 2고 높이가 2루트 3이니까 넓이는 2루트 3이 되겠죠. 자, 17번 문제 보겠습니다. 공차 가정수인 등차 수열을 이렇게 했는데 가조건은 뭐 7번째 항이 37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조건 지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우리가 SN이라고 잡아주면 이 SN이 항상 어떻게 된다? S13 이하가 된다 이거죠. 한마디로 SN 중에서 가장 큰 게 어떻게 되죠? S13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등차 수열에서요. 이 항들을 계속 더해져 나가면서 13번째 항까지 합이 최대가 되려면 바로 뭘 만족해야 되냐면요. 공차가 일단 음수인 거예요. 공차가 음수여도 어쨌든 7번째 항도 37이니까 초항이 양수겠죠. 그러니까 공차가 음수여서 어쨌든 AK가 점점 작아지긴 작아지는데 어쨌든 간에 계속해서 양수가 더해지니까 S값은 계속 커질 수 있죠. 됐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AK가 음수가 될 수 있죠. 음수가 되는 값을 더할 때부터 이 S값이 점점 작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S값 중에서 S13이 가장 크다는 얘기는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면요. 13번째 항까지는 0 이상인 수가 더해지는데 14번째 항부터는 0 이하인 수가 더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공차를 D라고 해보면요. 13번째 항은 어떻습니까? 37에서 공차를 6번 더한 거고요. 14번째 항은 37에서 공차를 7번 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을 좀 만들어 보면 37 플러스 6D까지는 0 이상인데 37 플러스 7D부터는 어떻게 된다? 0 이하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렇다면 37은 어떻게 되냐면요. 마이너스 6D보다는 같거나 크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7D보다는 같거나 작습니다.
이 공차 D가 지금 정수예요. 그래서 이걸 만족하고 있는 공차 D를 계산하면 바로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6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등차 수열은 뭐 7번 짝이 37이고요. 그 다음에 공차가 마이너스 6인 등차 수열이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13번째 항은 바로 뭐가 되겠어요? 13번째 항은 여기다 마이너스 6 대입하면은 1이 되는 거 볼 수 있고, 14번째 항부터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5로 나가는 등차 수열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A1부터 A21까지 절대값들의 합을 계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봅시다. A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3번째 항까지는 어쨌든 양수거든요. 그래서 절대값 A13까지 합은 그냥 뭐랑 똑같겠어요? A1부터 A13까지 합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런데 A1부터 A13까지 합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죠? A1하고 A13, 13개 수 중에서 정 가운데 있는 수가 뭡니까? 바로 7번째 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7번째 수의 13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7번째 수가 37이라고 나왔으니까 37 곱하기 13에서 우선은 A1부터 A13까지 절대값의 합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잠시만 계산 좀 해볼게요. 111과 370을 더해주니까 481 이렇게 하나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우선은 A1부터 A13까지 절대값의 합은 계산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음수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14의 절대값부터 시작해서 A21의 절대값들의 합은 그냥 뭐랑 동일하냐면요. 얘가 지금 다 음수로 나오는데 절대값 붙이니까 양수로 바뀌죠. 됐나요? 그런데 A14가 아까 뭐였죠? 마이너스 5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값 씌우면 얘는 어떻게 된다? 5부터 시작해서 원래 이렇게 6씩 줄어드는데요. 절대값을 씌우면 어떻게 된다? 6씩 커지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5, 11, 17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14부터 시작해서 A21까지 전체 항들이 몇 개 있죠? 8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21번째 수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그 5에서 이 6을 몇 번 더해주면 된다? 7번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8번째 수는 47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의 합을 좀 계산을 해보면요. 이거는 처음 수하고 끝수의 합이 52가 되고요. 항의 개수가 8개 나누기 2 해주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얘는 208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절대값 A1부터 절대값 A21까지 합은 바로 689가 답이 되겠죠. 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는요. 자, y는 2의 x승을 fx라고 두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의 x승 플러스 t를 gx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사실은 gx 함수가 무슨 함수랑 같죠? 2분의 1의 x승은 f-x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t와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한마디로 fx를 y는 fx 이 함수를 뭐에 대해서 뒤집으면 바로 0,2분의 t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주면 뭐와 같다? y는 gx와 같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직접 해볼게요. y는 fx를 0,2분의 t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려면 x 대신에 뭘 대입하면 되죠?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y 대신에 어떤 거? t-y를 대입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느냐? t-y는 그 다음에 f-x와 같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으니까 y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y는 마이너스 f-x 플러스 t와 같다 이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y는 fx를, 이게 지금 gx니까 y는 fx를 0,2분의 t에 대해서 점대칭 이동해주면 y는 gx가 된다 뭐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이게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은 이런 방법을 택해도 괜찮습니다. 아래로 단체로 2분의 t만큼 한번 낮춰보세요. 아래로 단체로 2분의 t만큼 낮춰주면 두 함수가 어떻게 되느냐? y는 2의 x승 마이너스 2분의 t 이렇게 되고, 나머지 하나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승을 이렇게 볼게요. 2의 마이너스 x승 플러스 2분의 t 이렇게 볼게요. 그렇다면 이거를 지금 어떻게 돼서 원점에 대해서 뒤집어주면, 원점 대칭은 좀 쉽잖아요. 그냥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만 대입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y는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2분의 t가 되고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얘랑 똑같아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아래로 2분의 t만큼 낮췄을 때 두 그래프가 0,0에 대해서 대칭이란 얘기는 다시 위로 2분의 t만큼 띄었을 때 이 두 그래프는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0,2분의 t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두 함수는 뭐에 대해서 점대칭인 함수다? 0,2분의 t에 대해서 뒤집어주면
나머지 한쪽 그래프하고 겹쳐진다 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지금 잘 보세요. 이 B는 말이죠. 이 fx, 이 gx와 그 다음에 y축과의 교점이 D인데 y축을 0,2분의 t에 대해서 돌려봤자 어차피 똑같이 y축이 되고요. 그 다음 y는 gx는 0,2분의 t에 대해서 돌려주면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fx가 되는 거 알겠죠? 한마디로 fx하고 y축과의 교점이 gx와 y축과의 교점과 서로 뭐에 대해서 대칭이다? 0,2분의 t에 대해서 대칭이다.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 b는 어떻습니까? fx하고 gx 사이의 교점이죠. 그런데 이걸 다시 재차 어디로 돌려준다? fx는 0,2분의 t에 대해서 돌려주고 그 다음에 gx 역시 0,2분의 t에 대해서 돌려주면 그 교점 역시 어떻게 생긴다? 이 b와 0,2분의 t에 대해서 대칭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뭐 이렇게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이 길이 같다. 그 다음에 일직선상에 있으면서 요 길이 같다. 뭐 이런 것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걸 토대로 기억, 니은, 디귿을 좀 더 쉽게 가보도록 합시다. 자, CD 길이 구하는 거거든요. 뭐 아까 뭐 대칭성 이용 안 하고요. 그냥 좌표는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점 좌표가 지금 어떻게 되죠? t-1이고요. 2분의 t고요. 그 다음 얘는 0,1입니다. 따라서 두 점 사이 거리는 t분의 2인 거, 참인 거 맞죠? 그 다음 니은 볼게요. 니은은 AC 길이하고 DB 길이가 같다고 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길이 같고 이 길이 같으면서 일직선상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C 이어주고 BD 이었을 때 두 삼각형 합동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C 길이, DB 길이 같다. 니은 역시 참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을 봅시다. 삼각형 ABD의 넓이. 삼각형 ABD는 바로 요 삼각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OB의 넓이. 삼각형 AOB는 어디 있습니까? 바로 0,0하고 그림을 좀 잘 그려줄게요. 자, 0,0하고 B를 이었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근데 이 두 삼각형의 넓이는 차라리 뭐로 생각할 수 있냐면요. 요 점을 2라고 잡을게요. 두 삼각형의 넓이는 그냥 D 대 E5의 길이 비하고 동일한 거 확인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은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만 비교했을 때 높이가 같잖아요. 밑변 길이 비가 그냥 넓이 비가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Y축 왼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 역시 어떻게 되죠? 높이가 똑같으니까 밑변 길이 비가 그냥 넓이 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각형 ADB와 그 다음 AOB 이 삼각형의 넓이 비는 그냥 어떻게 되죠? E5 대 그 다음에 D2라고 바로 말할 수 있는 거죠. D 대 E5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삼각형 ABD의 넓이가 삼각형 AOB 넓이의 몇 배냐? 바로 2호분의 D2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5의 길이는 바로 뭐였어요? 2분의 t였잖아요. 그 다음에 D2 길이는 어떻게 되죠? t-1에서 2분의 t를 빼주면 되니까 바로 2분의 t-1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모 분자 2 곱해주면 t분의 t-2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죠. 한마디로 ADB의 넓이는 AOB 넓이의 몇 배다? t분의 t-2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디귿 역시 참이 되겠죠.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어차피 뭐 이 사다리꼴의 넓이들을 구해야 되거든요. 사다리꼴의 넓이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지금 y는 t니까 여기 x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2x승이 t가 돼야 되니까 로그 2의 t다. 이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y가 지금 2의 2t가 돼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는 로그 2의 2t. 뭐 간단히 써보자면 1 플러스 로그 2t라고 말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지금 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2t가 됩니다.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이 밑변 길이는 이 값에서 이 값 빼니까 이 높이는 1입니다. 그래서 윗변 t, 아랫변 2t고 높이가 1인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3t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 부분의 넓이만 계산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의 넓이는 뭐 직접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직사각형에서 그쵸? 그 다음 이 직사각형 넓이를 뺀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사다리꼴 넓이를 빼면 이 넓이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뭐 아무렇게나 풀어도 괜찮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방금 소개한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보면 이 넓이는 어떻게 되죠? 전체 직사각형 넓이는 가로 길이가 1 플러스 로그 2의 t, 세로 길이가 2t 이렇게 되니까 2t 곱하기 1 플러스 로그 2의 t. 자, 이게 전체 직사각형 넓이가 되고요. 거기서 뭘 빼준다? 이 부분의 넓이를 빼봅시다. 가로 길이는 로그 2의 t고요. 세로 길이는 t니까 t 곱하기 로그 2의 t 이렇게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요 사다리꼴의 넓이인 2분의 3t만 빼주면 바로 그쵸? 저 우리가 알고자 하는 사다리꼴의 넓이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식정리만 좀 간단히 하고 갑시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2t하고 2분의 3t에서 2분의 3t 계산하면 2분의 t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2t 곱하기 로그 2t 마이너스 t 로그 2t니까 플러스 t 곱하기 로그 2의 t 얘가 바로 사다리꼴 넓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gt분의 ft가 자연수가 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식 한번 만들어 볼까요? gt분의 ft식은 어떻게 되죠? 자, ft는 지금 뭡니까? 2분의 3t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좀 적어보면 2분의 3t분의 그 다음에 ft는 바로 요 값이죠. 2분의 t 플러스 t 곱하기 로그 2의 t다. 여기까지 볼 수가 있죠. 자, 분모분자 t 약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모분자 2 곱해 봅시다. 자, 즉 뭐가 나오냐면 3분의 1 플러스 2 곱하기 로그 2의 t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뭘 만족해야겠어요?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이 부분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돼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가 되는 거 맞죠? 그러니까 로그 2 곱하기 로그 2의 t가 2, 5, 8, 11, 14 이런 식으로 나가니까 로그 2의 t로 가능한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바로 1, 2분의 5, 4, 그 다음 2분의 11, 7 이렇게 나가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t 범위가 어쨌든 100을 넘지 않으니까 얘가 어디까지만 끊어주면 되겠어요? 2분의 11까지만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 7부터는 어떻게 되죠? t가 2의 7승이니까 100을 넘어가게 되겠죠. 따라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t 값은 2의 1승, 2의 2분의 5승, 그 다음에 2의 4승, 2의 2분의 11승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였죠? t 값들의 곱 구하는 거군요. 그러면은 그냥 요것만 더해서 2의 이거의 합승이다 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t 값들을 그냥 계산을 해버렸으니까 답을 한번 내봅시다. 전체 곱은 2의 몇 승이 되겠어요? 얘네들의 전체 합은 8 더하기 5니까 2의 13승이 답이 됩니다. 자, 20번 문제 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는 이 등식이 성립함을 균합법으로 증명하자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이 등식이 1일 때 성립하는 걸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시그마 k가 1부터 2까지 어떤 애들이 합니다?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승 곱하기 k분의 1의 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렇다면 1 대입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죠? 그냥 플러스 1. 2 대입하면 요 값이 마이너스 1이 되고 2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해서 2분의 1이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1 대입해주면 얘도 역시 2분의 1이 되고요. 그 다음 이 값 역시 어떻게 됩니까? 1 플러스 k분의 1들의 합인데 그냥 k에 1만 들어가니까 여전히 2분의 1이 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가에 들어갈 숫자는 바로 뭡니까?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한번 볼까요? n이 m일 때 이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등호가 성립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자, 즉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좌변을 sm이라고 한 거고 우변을 tm이라고 지금 둔 거죠. 그래서 sm과 tm이 같다라는 가정하에 뭘 확인해 보는 거죠? sm 플러스 1과 그 다음에 tm 플러스 1이 같은지 확인만 하면 끝입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sm 플러스 1을 생각을 해볼게요. sm 플러스 1은 어떻게 되냐면 자, 저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1에 그 다음에 k 마이너스 1승 곱하기 k분의 1들의 합인데요.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시작해서 2m 곱하기 1 플러스니까 2m 플러스 2까지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을 어떻게 분해를 해보냐면요. 똑같은데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승 곱하기 k분의 1 여기까지 똑같은데 구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2m까지만 계산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어떤 거? 이 항이 k가 2m 플러스 1일 때 2m 플러스 2일 때만 따로따로 더해주면 되겠죠. 됐나요? 그렇다면은 이 k가 2m 플러스 1일 때 항은 어떻게 되죠? 얘는 플러스로 나오고요. 그 다음 요 값은 2m 플러스 1분의 1로 나오니까 바로 2m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k가 뭐일 때? 2m 플러스 2일 때도 생각해보면 요 값은 마이너스 1로 나오고요. 요 값은 2m 플러스 2분의 1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2m 플러스 2분의 1이다. 이런 형태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거죠? sm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sm 플러스 1은 sm에다가 2m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주고 2m 플러스 2분의 1을 빼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에 들어갈 올바른 식은 바로 뭡니까? 마이너스 2m 플러스 2분의 1이다. 요게 지금 나에 들어갈 식이 되는 거예요. 자, 같은 방법으로
tn 플러스 1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tn 플러스 1은 시그마 안에 있는 일반항도 좀 달라져서 그걸 좀 조심해야 되는데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k가 1부터 시작해서 n 플러스 1까지, 그 다음에 n 대신에 n 플러스 1이 들어가니까 n 플러스 1 플러스 k분의 1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할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얘를 어떻게 좀 바꿔볼 수 있냐면요.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거예요. k가 0부터 시작해서 1 플러스 m이니까 0부터가 아니죠. 2부터 시작해서 n 플러스 2까지 그냥 n 플러스 k분의 1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시는 분은 몇 번 써보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 값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합이죠? k 대신에 1이 들어가면 바로 n 플러스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k가 n 플러스 1까지 들어가죠. 그러니까 2n 플러스 2분의 1까지의 전체 합이 되는 거고요. 분모가 1씩 쭉 늘어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항을 어떻죠? 요거 1 줄이고 k 값들을 각각 1씩 키우더라도 이 합 자체는 변하지 않죠. 왜 그러냐면 k가 가장 작은 2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n 플러스 2분의 1부터 시작해서 k가 가장 큰 n 플러스 2가 들어가면은 2n 플러스 2분의 1까지 합 변함이 없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값이나 똑같다라는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 계산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써볼 거냐면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k가 1부터 시작해서 m까지 자, m 플러스 k분의 1 들의 합으로 처리를 해주면 자, 일단 없던 애가 하나 추가가 됐는데요. 어떤 게 추가됐죠? k가 1일 때 항은 원래 없었는데 k가 1부터 이런 애들을 더하니까 k가 1일 때 항이 하나 추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k가 1일 때 항들을 하나 덜어내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 요거 하나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지금 뭐죠? 이 수열의 몇 번째 항? m 플러스 1번째, m 플러스 2번째 항이 있었는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똑같은 수열에 m 플러스 1번째, m 플러스 2번째 항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수열에 n 플러스 1번째, n 플러스 2번째 항을 더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거에 n 플러스 1번째 항은 바로 2n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항의 n 플러스 2번째 항은 바로 2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그럴 때 얘가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tm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sm 플러스 1하고 tm 플러스 1 비교해서 같다라는 거 충분히 계산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sm하고 tm은 이미 같은 상황에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 지금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sm 플러스 1하고 tm 플러스 1도 같다. 따라서 귀납의 원리에 의해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빈칸에 들어갈 말 한번 써볼까요? 지금 tm 플러스 1은 tm에 지금 어떻게 된다? 2m 플러스 1분의 1, 2m 플러스 2분의 1을 더해주고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을 더해줘야 되는 거니까 다에 들어갈 식은 뭡니까? 마이너스 m 플러스 1분의 1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다 답 나왔고요. 계산만 좀 해볼게요. F14는 어떻게 되는 거죠? F14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0분의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G5는 마이너스 6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A는 뭐라고요? 2분의 1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A는 2분의 1이고 F14분의 G5는 바로 뭐예요? 마이너스 30분의 1분의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2분의 1 더하기 5니까 2분의 11이 답이 됩니다. 자, 21번이죠.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문제는 이제 교점계수 구하는 문제인데 이게 좀 약간 그래프 모양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n에다 1, 2, 3을 대입해서 계산을 3번 해야 돼서 이것도 시간이 꽤 걸리는 편입니다. 하지만 푸는 방법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으니까 천천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이 그래프 fx 그래프는 뭐 충분히 그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로그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우리가 이 로그 함수를 굉장히 치밀하게 못 그립니다, 사실. 그쵸?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이 y가 언제 특정 값이 되는지 점들을 찍어주고 그 점들 사이를 적당한 곡선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y 값이 중요한 게 언제 1이 되는지, 언제 2가 되는지, 언제 3이 되는지 이거 기준으로 생각해주면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y 값이 1일 때 바로 x 값은 뭐냐면은 x 플러스 2n이 2의 n승이 돼야 되니까 2의 n승 마이너스 2n, 1을 지난다. 요걸 볼 수 있고요. y에다 2 대입하면은 4의 n승 마이너스 2n, 2를 지난다. 이것도 생각할 수 있고 y에다 3 대입하면 8의 n승 마이너스 2n, 3을 지난다.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n에다 1, 2, 3을 대입해서 어떻게 된다? 교점의 개수를 다 세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3일 때가 가장 복잡하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3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n에다가 3을 대입해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얘가 어디를 지나죠? n에다 3 대입하면 8-6은 2니까
2,1을 지나고요. 그 다음 n에다 3을 대입하면 64 마이너스 그 다음에 6이니까 58,2를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8의 3승이 512에서 6을 빼주면 506,3 되는 거 3을 지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거 점들을 찍어서 한번 그래프 그려볼까요? 2,1은 지금 어딨죠? 바로 여기가 2,1이에요. 요게 y는 1입니다. y는 2, y는 3 이렇게 지금 가는 거죠. 여기가 지금 2,1 그리고 얘가 지금 어떻게 되죠? 4, 그 다음에 8, 4의 배수일 때마다 어떻게 되죠? 함수값이 잠깐 2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58은 어디 있겠어요? 바로 여기가 56이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요점 x좌표가 58이 되겠죠. 그러니까 58,2를 지난다는 얘기는 바로 어디죠? 여기를 지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이게 양상이 두 가지인데 일단은 2부터 시작해서 58까지는 교점이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자, 그림을 그려보면 쭉 이렇게 가서 얘를 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M자 모양 하나당 교점이 몇 개씩 나온다? 2개씩 나오는 거. M자 모양 하나당 교점이 2개씩 나오는 거. 이거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쵸? 그렇다면은 이 M자 모양이 전체 몇 세트 나오죠? 4 곱하기 1부터 시작해서 56은 4 곱하기 14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14번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런 게 지금 14묶음이 나오는데 한 묶음당 교점이 2개씩 존재하니까 일단은 어디까지? 58까지 교점의 개수는 몇 개다? 28개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58을 넘어가면서부터는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이 M자 모양 하나당 교점이 몇 개로 늘어나죠? 4개로 늘어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506,3까지 가는 거거든요. 506,3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쭉 와서 이 504가 지금 4의 배수고요. 506,3은 여기가 506이 될 테니까 바로 어느 점을 지나겠어요? 바로 여기를 지나겠죠. 그래서 교점 4개씩 계속 완성이 돼서 어디까지? 이 마지막 M자 모양까지 교점 4개가 계속 이어집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M자 모양이 몇 세트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가 지금 X좌표가 60이잖아요. 그쵸? 이 60이라는 수는 4 곱하기 15고요. 그 다음에 504라는 수는 4 곱하기 126이니까 전체 몇 세트 나온다? 112세트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빼주면 111이니까 1 더하면 112죠. 112세트가 나오는데 한 세트당 교점이 몇 개씩 나온다? 4개씩 나온다. 그래서 곱하기 4에서 여기 58 오른쪽으로는 교점이 몇 개 나오는 거야? 448개 나오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 n이 3일 때는 전체 교점이 몇 개입니까? 448, 28 더해서 476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요. 가장 어려운 걸 미리 해놓은 거거든요. 점점 쉬워져요. 괜찮아요. 그래서 476까지다. 이거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n이 2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n에다가 2를 대입해 볼까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어딜 지나냐면요. 2에 2승 마이너스 하니까 0,1을 지나고 그 다음 2를 대입하면 16에서 4를 빼주니까 12,2를 지나고요. 그 다음에 2를 또 대입해주면 64에서 지금 4를 빼면 60,3을 지납니다. 자,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얘도 역시 똑같이 교점의 개수 찾아보는데 훨씬 더 간단한 거 볼 수가 있어요. 이거 좀 지우고 나서 바로 설명을 해줄게요. 오케이. 정신이 멍해지는 게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자, 신기하네요. 계속 그리다 보면 잡생각을 잊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쭉 나가는 거죠. 자, 얘도 역시 똑같아요. 점들 찍어보고 그냥 이어볼게요. 0,1을 지난다. 여기서부터 일단 출발을 하는 거죠. 12,2는 되게 근처에 있거든요. 여기가 지금 4고 얘가 지금 8이고 얘가 지금 12예요. 12,2를 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곡선 모양 자체가 일단은 쭉 나가서 얘를 딱 지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여기까지만 교점의 개수를 한번 세봅시다. 여기까지는 그냥 세도 괜찮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일단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죠? 아까처럼 어떻게 된다? 하나의 M자 이 모양당 교점이 몇 개씩 나온다? 4개씩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최종 어디까지 가냐면 60,3까지 가는 거예요. 60,3은 어디 있죠? 이 60은 4의 배수니까 60일 때 함수값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쭉 올라가서 어디까지 가느냐? 60,3까지 얘를 지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보세요. 이 M자 모양 한 세트당 교점이 4개씩 나오는데 마지막 M자 모양은 교점이 딱 몇 개 나오고 끝나는 거예요? 4개만 나오고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의 개수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는 X좌표가 뭐였죠? 여기가 4고 얘가 8이고 여기가 10이고 여기는 X좌표가 16이니까 16은 4 곱하기 4고요. 그 다음 60은 4 곱하기 15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가 60이 될 때까지 이 M자 모양이 전체 몇 세트 나온다? 12세트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한 세트당 교점이 몇 개씩 나온다? 4개씩 나오긴 나오는데 마지막은 몇 개밖에 없다? 2개밖에 없다. 4개가 아니라 2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2개 덜어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네들 다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54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점점 쉬워져요. 그래서 A2는 지금 54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A1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1은요. n에다가 지금 뭘 대입한다? 1을 대입해주면 되겠죠.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각각 어딜 지나냐면요. 0,1과 그 다음에 2,2 그 다음에 마지막 1을 대입하니까 6,3 이런 식으로 지나게 되네요. 그쵸? 그래서 얘는 이 그림에서 그냥 바로 처리해도 괜찮죠? 그쵸? 그래서 n이 1일 때 이 곡선이 어딜 지나느냐? 0,1 그 다음에 2,2 그 다음에 마지막 6,3 여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 자체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게 되니까 교점 몇 개 나온다? 1개, 2개, 3개, 4개, 5개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마지막 A1은 5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조리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59를 더해주는 거니까 535가지가 답이 되겠죠. 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주관식이네요. 자, 지금 y는 5x승을 우측으로 a만큼 위로 b만큼 평행이동하면 식이 어떻게 된다? 5에 x-a승 그 다음에 플러스 b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근데 이 곡선식이 얘하고 똑같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바로 5의 x-a승이 누구와 같다? 9분의 1 곱하기 5의 x-1승하고 똑같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2는 b하고 같다 이런 얘기죠. b는 2 나왔으니까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5의 a승 값 구하는 거죠. 5의 a승 굉장히 쉽습니다. 양변 5의 x승으로 나눠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좌변은 5의 마이너스 a승이 되고요. 우변은 어떻게 되죠? 9분의 1 곱하기 5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4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변 역수 취해주면 5의 a승은 45가 되겠죠. 따라서 답은 47입니다. 자,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27번 문제는 방법을 한 2가지 정도로 설명해 줄 테니까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지금 우선은 이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3파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90도가 되고요. 그 다음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요 길이 2입니다. AB 길이는 2루트 2가 되겠죠. 자, OH 제곱을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방법은 가장 단순한 것 중 하나인데 좌표 평면으로 옮겨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걸 Y축이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선분 AB를 X축 위에다 갖다 놔버리면 일단은 요점 좌표는 뭐가 되겠어요? 이 길이가 루트 2, 얘도 역시 루트 2가 되니까 이 점 좌표는 0, 루트 2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H 좌표만 알면 되거든요. 근데 H 좌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가 지금 무슨 삼각형이죠? 30도, 90도, 60도 직각 삼각형이죠. 그러니까 이 빗변 길이가 2루트 2란 얘기는 바로 BH 길이는 루트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AH 길이가 어떻게 된다? 바로 루트 6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다시 여기다가 수선의 발 내려보면요. H의 X좌표하고 Y좌표를 알 수가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지금 수선의 발 내리면은 요 길이는 2분의 루트 6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어떻게 되죠? 루트 3 곱해주면 2분의 루트 18이니까 2분의 3루트 2 이렇게 지금 적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H 좌표는 2분의 3루트 2에서 루트 2를 빼주면 바로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2가 되고요. 거기서 2분의 루트 6만큼 올라가면 되는 거니까 바로 H 좌표는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6이다. 여기까지 쓸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나요? 따라서 OH제곱은 그냥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으로 나타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답을 한번 내볼게요. OH제곱은 자 X좌표의 차에 제곱해주면 2분의 1 나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루트 2 마이너스 2분의 루트 6의 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계산하면 2분의 1 플러스 2 플러스 4분의 6이니까 2분의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10이니까 2 루트 3 여기까지 적을 수 있고요. 그래서 마지막 4 마이너스 2 루트 3 얘가 바로 OH의 제곱이 되겠죠. 자 따라서 답은 지금 M제곱 플러스 N제곱이니까 20이 나오긴 하네요. 그쵸? 자 여기까지 하나 볼 수가 있고요. 다른 방법 요거 한번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요런 게 있죠. 중3 때 뭐 우리 내접사각형 성질 뭐 이런 것들 했었는데 자 내접사각형 ABCD에서 A, B, C, D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럴 때 다음이 성립하는데 바로 뭐냐면요. 마주보고 있는 두 변 길이의 곱의 합 AB하고 CD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BC하고 AD를 곱해주면 얘가 뭐와 같다? 대각선 길이와 같다. AC 길이 곱하기 BD와 같다. 이게 성립하거든요. 톨레미 정리라고 하는데 이거 간략하게 증명을 하고 이걸 한번 적용해서 문제를 좀 볼게요. 자, 이 증명도 되게 간단해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보조선은 이렇게 한번 잡아볼게요. 이 각하고 똑같도록 이 각하고 이 각이 같도록 이 반직선을 그어서 이 교점을 2라고 잡아봅시다. 자, 됐나요? 그렇다면 삼각형 닮음을 좀 이용해 볼 수 있는데 어떤 삼각형이 닮음이냐? 삼각형 ABC와 그 다음에 삼각형 DEC 얘가 닮음인 거 볼 수가 있죠. 왜냐면 이 각 크기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가? 요 각하고 요 각이 어때요? BC에 대한 원주각으로 똑같은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비율을 지금 뭘 생각할 수 있냐면 D2 대 DC가 와야 되니까 여기서 D2 대 그 다음에 DC의 B는 D2 대 DC니까 여기는 AB 대 AC다. 이거를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비례식을 풀어주면 AB 곱하기 DC의 곱은 뭐와 같다? AC 곱하기 D2의 곱하고 똑같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한 번 더 삼각형 닮음을 좀 활용할 건데 어떤 삼각형 닮음을 이용할 거냐면요. 이번에는 삼각형 ACE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 AC니까 AC가 아니군요. 잘못 썼습니다. BC죠, BC. 삼각형 BCE와 삼각형 ACD 닮음을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얘도 역시 바로 볼 수가 있거든요. 이 BC 각하고 ACD 각 같은 거 보이죠? 파란색으로 똑같은 거에 공통각을 더해주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된 각이 똑같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어떻게 된다? 요 각하고 요 각이 마찬가지로 CD에 대한 원주각으로 똑같죠. 그래서 두 각의 크기 같으니까 닮음이다. 이거를 볼 수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비례식 뭘 만들어주느냐? BC 대 B2를 보시면 여기서는 AC 대 그 다음에 AD다. 이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비례식 풀어주면 AD 곱하기 BC는 AC 곱하기 B2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얻어낸 두 식을 변변히 더하면 증명 끝입니다. 증명도 되게 쉽죠. 그래서 변변 더해주면은 AB 곱하기 DC와 그 다음에 AD 곱하기 BC의 곱은 바로 뭐와 같다? AC 그냥 공통으로 곱해져 있거든요. AC로 묶어내면 D 플러스 B2하고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근데 D 플러스 B2가 어차피 뭐죠? 선분 BD 길이하고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 증명할 수 있는 거지. 외우는 것도 되게 편해요. 내접사각형에서 마주보고 있는 두 변 길이의 곱의 합은 대각선 길이의 곱하고 똑같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문제 다시 돌아와서 그걸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답은 이미 20이 나왔어요. 뭐 아마 이렇게 좌표로 푸는 걸 염두에 두시고 출제를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서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뭐냐면요. 얘가 지금 90도고 얘가 지금 90도잖아요. 그러니까 AB에 대한 원주각이 90도로 같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바로 어떤 점? OABH 얘가 지금 어떻게 된다? 한 원주상에 있다.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볼 수 있겠죠. OABH가 한 원주상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다? 사각형 OA 그 다음에 BH 이 사각형은 내접사각형이 되는 거예요. 이 내접사각형에서 방금 정리한 우리가 톨레미 정리를 써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죠. OH 길이의 AB 길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방법으로 OA 길이의 저기 HB 길이 이 값은 뭐와 같다? 대각선 길이 AH와 그 다음에 OB의 길이하고 똑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게 OH의 제곱을 알고 싶습니다. 근데 각각의 선분길이 굉장히 쉽게 구할 수 있거든요. AB 길이가 아까 뭐였죠? 요 길이가 2였고요. 이만큼 2였으니까 AB 길이는 2루트 2입니다. 자, 이거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OA 길이는 지금 2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HB 길이는 어떻게 되죠? 얘가 지금 30도, 60도, 90도 직각삼각형이니까 얘가 지금 2루트 2면 요 변 길이는 루트 2 되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AH는 바로 어떻게 되죠? AH는 바로 2변 길이니까 루트 2에다가 루트 3을 곱해주면 아까 루트 6이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OB 길이는 그대로 2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주고요.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이렇게 쓸 수 있고, 양변을 루트 2로 나눠버리면 선분 OH 길이, 그 다음 플러스 1이 뭐와 같다? 루트 3과 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OH 길이 바로 루트 3 마이너스 1인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OH의 제곱을 알고 싶으니까 똑같이 계산하면 4 마이너스 2 루트 3이 돼서 답이 20인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방법 두 가지 한번 정리해 보시고 수능 볼 때도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28번 문제는 뭐 이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거죠. 이 2분의 1의 x승을 2의 마이너스 x승, 그 다음에 4분의 1의 x승을 2의 마이너스 2x승으로 생각하면요.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16에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x승 마이너스 3n은 0 이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2의 마이너스 x승이 3n하고 16 사이에 들어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둘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3n이 16보다 진짜 작을 때 한번 볼게요. 그렇다면 2의 마이너스 x승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가 되겠어요? 16과 그 다음에 3n 사이에 들어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16이라는 숫자는요, 2의 4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두 개뿐이란 얘기는 x가 어떻게 나온다는 얘기죠? x가 마이너스 4의 이상이 되는 거니까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까지 나오고 마이너스 2는 안 나온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그렇다면 3n의 역할은 어떻게 되느냐? 자,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그 x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2의 3승이니까 8이 되죠. 8까지는 이 부등식이 만족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3n은 여전히 8 이하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일 때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요 값이 지금 4가 되는데 3n이 4 이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3n이 4 초과이기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에는 뭐밖에 없어요? 2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때는 1개 나온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이번에는 3n이 똑같이 푸시면 돼요. 16 이상일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x승이 어디하고 어디 사이다? 16하고 3n 사이다. 이렇게 지금 되는데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이 16이 지금 2의 4승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가 4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x가 마이너스 4 이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정수 x는 뭐하고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 여기까지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까지는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데 마이너스 6부터는 이 부등식을 만족 안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즉 마이너스 5까지는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는 얘기는 x에다 마이너스 5를 대입하면 2의 5승이니까 32가 되죠. 32까지는 3n 이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3n은 32 이상이다. 여기까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얘가 64거든요. 근데 64가 3n 이하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6까지 포함하게 되니까 정수가 3개 이상으로 가버리죠. 됐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6은 포함하지 말아야 되니까 64는 3n 이하다. 이거 만족하면 안 돼요. 즉 무슨 얘기다? 3n은 64보다 작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거 만족하는 n은 그럼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죠? 11부터 시작해서 21까지 나오는 거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때는 몇 개입니까? 11개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12개가 되겠죠. 자,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29번은 y는 ax승과 y는 로그 ax가 서로 역함수 관계 있으니까 이 그래프 그려주면 어떻게 된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 역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직선이니까 수직이고요. 그렇다면 이 교점들도 역시 어떻게 된다?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즉 삼각형 OAB는요. 무슨 삼각형이 되는 거야?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쵸? 이게 OA, OB 이렇게 나가는데 이 길이 같은 거 지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어떻게 된다? 밑변에 수선을 내렸다. 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각의 이등분선이다. 뭐 이런 것들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잘 봅시다. 지금 나조건에서 보시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2분의 루트 2라고 했는데 이 삼각형 OAB의 외심은 어느 라인에 생기겠어요? 바로 여기 각의 이등분 이게 곧 뭐랑 똑같다?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하고 똑같으니까 이 y는 x 어디엔가 삼각형 OAB의 외접원의 중심이 찍힌다 이런 뜻입니다. 자, 문제 계속 읽어볼게요. 가조건 지금 보시면 OH 길이하고 AB 길이의 B가 1대 2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OH 길이가 이렇게 있고 이 AB 길이 이렇게 있는데 AB의 절반이 OH 길이하고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AB의 절반은 바로 어디죠? 얘가 AB의 중점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점을 잠깐 C라고 하면은 자, 나조건에서는 어떤 걸 알 수 있다? 바로 OH 길이하고 AC 길이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OH 길이, AC 길이 이게 서로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점을 잠깐 D라고 잡아볼까요? 그러면은 지금 보세요. 얘도 지금 직각 삼각형이고 삼각형 ADC 얘기하는 거예요. 삼각형 ODH도 직각 삼각형인데 방금 얘기했듯이 어떻게 된다? 이 각 크기 같고 90도 90도 같으면서 그러면서 이변 길이하고 이변 길이 역시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두 삼각형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ASA 합동이 되는 거죠. 자, 이거 좀 중요할 건 좀 적어볼까요? 삼각형 ADC하고 삼각형 ODH가 ASA 합동이 되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면은 AD 길이하고 DO 길이가 같다 이 얘기죠. AD 길이, DO 길이가 같다. 그런데 이 D 자체가 어느 라인에 있다?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라인에 있으니까 이 AD 길이는 다시 뭐랑 똑같습니까? 바로 DB하고 같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AD하고 DO가 같은데 어차피 AD하고 DB 길이 역시 같습니다. 그러니까 AD, 그 다음에 DB, OD 이 길이가 전부 다 같은 거죠. 한마디로 D가 바로 무엇이다? D는 삼각형 OAB의 외심이 됩니다. 이해 갔습니까? 자, 그래서 이 D가 지금 외접원의 중심이 되고 외접원의 반지름이 2분의 루트 2란 얘기는 바로 무슨 얘기죠? 자, 요 길이가 2분의 루트 2란 얘기입니다. 근데 길이가 1인직선이니까 0,0에서 2분의 1만큼 2분의 1만큼 이동하면 바로 D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D의 좌표는 2분의 1, 2분의 1이다. 여기까지 볼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잘 보세요. 얘가 2분의 1, 2분의 1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길이가 모조리다 같다라고 했잖아요. 한마디로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2인데 2분의 1, 2분의 1에서 어떻게 된다? 2분의 루트 2만큼 올라가면 바로 점 A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따라서 A 좌표는 어떻게 되느냐? 2분의 1,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2다. 이런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A하고 T 값을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 끝났죠. 일단 A를 알고 싶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점 A가 어디 위에 있습니까? Y는 AX승 위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A의 2분의 1승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랑 같다라고 하니까 A는 바로 4분의 3 플러스 2 루트 2 이렇게 지금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T는 T는 어떻게 구하죠? 이 점 A는 또 어느 라인에 있습니까? 바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T 이 직선 위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X 플러스 Y는 T를 만족하는 X, Y들이 바로 뭐다? 그 중에 하나가 점 A가 된다 이거죠. 따라서 T 값은 어떻게 되죠? 얘하고 얘를 더해버리기만 하면 끝입니다. 그래서 요거 다 더해주면은 그냥 어떻게 되죠? 1 플러스 2분의 루트 2가 바로 T가 되는 거죠. 자,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T-의 200배니까요. T에서 A를 빼주면 2분의 루트 2, 2분의 루트 2 날아가고 1에서 4분의 3만 빼면 4분의 1이 되고요. 거기에 전체 몇 배가 된다? 200배니까 답은 50이 되는 거죠. 자, 30번 문제.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자, 이거 문제는 단순하거든요. Y는 GX 그래프 그릴 건데 GX가 지금 Y축 오른쪽에서만 T값에 따라서 좀 모양이 달라져요. 그렇죠? 그 다음 Y는 3분의 T 그래프 그려서 교점의 개수가 그때그때 달라지는데요. 그렇죠? 근데 교점의 개수를 HT라고 하자. 그래서 알파보다 작을 때, 알파보다 작을 때, 알파보다 클 때 교점이 달라지는 순간이 있는데 그때 값을 쭉 찾아주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막 T값에 의해서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Y는 3분의 T도 왔다 갔다 변화시키고 굉장히 좀 골치가 아플 수 있거든요. 좀 나눠가지고 가볼게요. 우선은 어디만 좀 생각해 볼 거냐면 X는 0 미만일 때만 좀 봅시다. 왜냐면 X가 0 미만일 때는 어때요? GX식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2로 똑같잖아요.
그래서 x가 0 미만일 때만 일단 교점의 개수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어디만 그려줘라? y축 왼쪽만 그려줘라. y축 왼쪽에서 저 그래프 그려주면 얘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0,2 포함 안 하고요. 요 점 좌표는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y는 3분의 t 그래프 있잖아요. y는 3분의 t가 이 밑에 그려지면 교점이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일단은 t가 3보다 작으면은 왼쪽에서 생기는 교점은 없다. 이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t가 3일 때는 한 점에서 잠깐 만나다가 그 다음에 t가 3보다 큰 3분의 t가 1하고 2 사이에 있을 때는 두 점에서 만나게 되죠. 1하고 2 사이에 3분의 t가 있다는 얘기는 t는 어떻다? 3초가 그 다음에 6 미만이란 뜻입니다. 이때까지는 두 점에서 만나다가 그 다음에 3분의 t가 2부터는 어떻게 되죠? 여기 0,2 포함 안 해요. 그래서 3분의 t가 2부터는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왼쪽만 봤을 때 x가 0보다 작을 때 t가 3보다 작으면 교점 안 나오고 t가 3일 때는 교점 하나, 3초가 6 미만일 때는 교점 2개, 그 다음에 t가 6 이상에서는 교점 1개 나온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생기는 교점에서 여기서 왼쪽에서 생기는 교점을 필요한 것들을 0 또는 1 또는 2를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거는 별도로 지금 생각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0 이상일 때, 즉 y축 오른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지금 y축 오른쪽 문제는 지금 어떻게 되냐면요. f-x 그래프가 어떻게 되죠? 바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한다? t만큼 낮춰서 절대값 붙이라는 얘기는 아래에 있는 부분을 접어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언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지 그 순간만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한번 잘 보세요. y축이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x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냥 편안한 상황은 뭐냐면은 자, 그냥 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자, 지금 어떤 거냐면 이 점 좌표가 여기서 t만큼 낮춰준다고 하면 마이너스 t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요 점의 x좌표는 2 마이너스 t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의 y좌표가 2 마이너스 t고요. 요 점의 y좌표가 1 마이너스 t인데 아직 1 마이너스 t가 음수가 안 된 거예요. 아직 1 마이너스 t가 음수가 안 되면 어떻게 되죠? 이 x축과 만나는 부분이 없으니까 밑에 쳐져 있는 부분 접어 올린다? 모양 자체가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럼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그래프는 아래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되죠? y는 3분의 t 그래프 있잖아요. 이 교점의 개수 세야 되거든요. y는 3분의 t 그래프는 점점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점은 없다가 어느 순간 교점이 최초로 생기게 되죠. 바로 얘가 내려오고 얘가 올라가서 딱 어떤 모양?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 됐습니까? 한 점에서 만날 때 교점의 개수가 0이었다가 이 순간에 교점의 개수가 1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t가 커지면 어떻게 되죠? 얘는 더 내려가고 얘는 더 위로 올라가니까 두 점에서 만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됐습니까? 따라서 이때 시점에 ht의 극한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쵸? 왜냐면은 0에서 2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이때 t 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1-t하고 3분의 t하고 같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4t가 1하고 똑같으니까 t가 뭐일 때? 4분의 3일 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은 오른쪽에서 교점은 0개에서 2개로 바뀌는 순간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왼쪽은 어때요? 교점 계속 0입니다. 어쨌든 t가 4분의 3일 때 t는 3 미만에 들어가니까 왼쪽에서는 교점이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바로 무엇이다? 알파 1이 4분의 3이 된다.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h 알파 1 한번 계산해 볼까요? h 알파 1은 h 4분의 3이니까 자, 4분의 3일 때는 오른쪽에선 교점이 딱 몇 개 나온다? 1개 나온다. 지금 접하는 순간이니까. 그 다음 왼쪽에선 교점이 안 나온다. 이거니까 지금 h 알파 1은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하나 구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얘는 계속 아래로 내려가고 이 직선은 계속 위로 올라가서 계속 교점이 2개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다가 이 이차함수가 더 내려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더 내려가서 즉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음수가 될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음수가 되면 전체 절대값을 붙이면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리잖아요. 그럼 모양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려지게 되겠죠. 자, 지금 얘가 이렇게 그려져서
지금 어떻다? 요 밑에 있는 부분을 위로 접어 올린 거예요. 그럼 모양 자체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 각각 y좌표를 보면 여기가 2-t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되죠? t-1인 거 보이죠? 왜냐면 1-t를 위쪽으로 접어준 거니까. 그 다음에 일단은 y는 3분의 t 그래프가 평화롭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교점은 계속 두 개로 유지가 되죠.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t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되죠? 이 그래프는 점점 내려오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점점 내려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점점 내려가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 이 부분은 지금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 볼 수 있죠. 그런데 얘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게 t에 관한 1참수로 생각하면 기울기가 1이고요. 얘는 t에 관한 1참수로 생각하면 기울기가 3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올라가는 속도가 얘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언젠가 어떻게 된다? 따라잡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렇다면 t-1이 3분의 t를 따라잡는 순간이 바로 언제인지 생각을 해보면 자, t-1이 3분의 t랑 같을 때 생각하면 되겠죠. 즉 무슨 얘기다? t가 2분의 3일 때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2분의 3은 굉장히 특이한 숫자인데요. t가 2분의 3이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t-1과 그 다음에 3분의 t와 그 다음에 어떤 거? 2-t가 모조리 다 같아지는 순간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약간 출제자분의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은 요 값이 이 값을 언제 따라잡느냐, 그 다음 2-t가 언제 3분의 t하고 만나느냐, 이거를 다 나눠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한 가지 케이스로 합쳐줄 수 있으니까 굉장히 약간 고마운 배려가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t가 3분의 2일 때 상황만 좀 보도록 할게요. t가 3분의 1 땐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요 점의 y좌표와 요 점의 y좌표 y는 3분의 t가 모조리 다 같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그려지죠. 여기가 y는 3분의 2가 돼요. t가 3분의 2일 때죠. 자, 그래서 t가 2분의 3일 때 얘기하는 거죠. 미안합니다. 2분의 3일 때 2-t와 t-1과 3분의 t가 모조리 다 같다. 뭘로 갖게 되겠어요? y는 2분의 1로 갖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 직전까지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얘는 좀 더 위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얘는 좀 더 아래에서 이렇게 그려졌고 그 다음 얘는 더 이런 식으로 똑같이 뭐 교점 변화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직전까지는 교점이 계속 몇 개가 됐던 거였어요? 2개가 계속 되었었어요. 계속 아까 교점 2개였잖아요. 그렇죠? 교점이 계속 2개가 되다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t가 2분의 3일 때 2-t와 t-1과 3분의 t가 모조리 다 같아지는 바로 이런 시점이 되니까 교점이 몇 개가 되죠? 1개, 2개, 3개로 바뀌는 거 볼 수가 있죠. 순간 3개로 바뀌다가 그 다음에 꼭 이렇다라고 해서 지금 알파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거보다 살짝 컸을 때 이 교점 2개의 개수에서 달라지는 게 있어야 돼요. 잠깐 2개, 3개 했다가 다시 2개로 돌아가면 문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죠. 됐습니까? 그래서 t가 여기서 살짝 더 커진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모양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은 여기 끝은 내려가고요. 그 다음 이 꼭지점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3분의 t 역시 살짝 올라가게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모양을 좀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이 모양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y는 3분의 t는 어떻게 된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니까 교점 여전히 몇 개? 1개, 2개, 3개인 거 볼 수가 있죠. 됐나요? 그래서 지금 2분의 3일 때 잠깐 교점이 2분의 3이었는데 그 다음부터 교점이 3개였는데 그 다음부터 교점이 계속 몇 개가 된다? 3개가 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세요. 2분의 3에서는 오른쪽에서는 교점이 어떻게 된다? 2개에서 3개로 바뀐다. 그 다음부터 계속 3개로 간다. 이거 생각할 수 있고 왼쪽에서는 어때요? 2분의 3 여전히 t가 3보다 작거든요. 교점 아직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보다 두 번째 저식을 만족하는 알파 값이 바로 2분의 3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즉 h 알파 2를 생각을 해보면 h 알파 2는 어떻게 쓸 수 있다? h 2분의 3이 되는 거고요. 2분의 3일 때 아까 교점 몇 개라고요? 오른쪽엔 3개, 왼쪽에는 없었으니까 이 값이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값 계산해 본 거예요. 자,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더 이제 나가 봅시다. 고생 많은데 이제 거의 다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거의 다 왔어요. 자, 지금 좀 더 나가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계속해서 교점이 어떻게 된다? 이번에는
이 꼭지점은 계속 어떻게 되죠? 이게 t-1이잖아. 그러니까 기울기가 1이라고 생각하세요. t-1의 기울기가 1이고 3분의 t에 뭐 t에 관한 1참수로 생각할 때 기울기는 3분의 1이니까 이제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올라가는 속도가 y는 3분의 t보다 올라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무조건 꼭지점의 y좌표는 y는 3분의 t보다 항상 크게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교점이 지금 어떻게 된다? 이렇게 3개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디에서 좀 뭔가 달라지느냐? 바로 이 왼쪽에 e-t 역시 아예 음수가 될 수 있죠. 됐나요? 음수가 돼버리면은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t가 점점 커져서 자 지금 x축이 이렇게 지금 가 있습니다. 그래서 t가 점점 커져서 이 이참수 그래프가 아래로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합시다. 그럼 모양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리니까 얘가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죠. 됐나요? 그러면 y좌표를 생각해 보면 여기는 지금 t-2고요. 여기는 t-1인데 어쨌든 y는 3분의 t 그래프 그려주면 방금 얘기했듯이 t-1보다는 무조건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교점의 개수가 3개인 건 맞거든요. 근데 지금 잘 보세요. t가 점점 커진다고 하면 이것도 역시 t에 관한 1참수로 생각하면 기울기가 1이잖아요. 얘도 역시 t에 관한 1참수로 생각하면 기울기가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얘 올라가는 속도가 얘 올라가는 속도보다 어떻게 된다? 더 빠르다 이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언젠가는 또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얘를 3분의 t를 따라잡게 되겠죠. 자, 언제 따라잡는지 그것만 좀 생각을 해봅시다. t-2가 3분의 t를 따라잡을 수 있는데 그 t 값은 뭐가 되죠? 3일 때 바로 t-2가 3분의 t를 따라잡게 되는 거죠. 자, 그럼 t가 3일 때 그래프를 전후로 해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은 자, 좀 복잡한데 이제 좀 감이 올 거예요. 자, t가 3일 때는 지금 어떻게 된다? 여기 1에서 이렇게 지금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2, 그 다음에 t가 3이니까 y는 3분의 t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y는 1,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자, 여기까지 알겠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잘 보세요. 여기서는 지금 교점의 개수가 오른쪽에서는 그 이전까지는 교점의 개수가 3개였잖아요. 그쵸? 그런데 t가 뭐일 때? t가 3일 때도 지금 보면은 여전히 교점의 개수 3개인 거 볼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런데 t가 3보다 살짝 커지면은 모양 자체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교점 개수가 몇 개로 달라지죠? 2개로 달라지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3 전후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교점 개수가 3개에서 2개로 바뀌어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왼쪽에서 교점은 어떻게 되죠? 왼쪽에서 교점은 3에서 또 바뀌거든요. 3 전후로 해서 교점이 0에서 2개로 바뀌죠. 0, 1, 2가 되는 거잖아요. 됐나요? 3 왼쪽에서는 0, 3에서는 교점이 1개, 그 다음에 3 오른쪽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2개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오른쪽에서는 y축 오른쪽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3, 3, 2, y축 왼쪽에서는 교점의 개수가 0, 1, 2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최종 전체 y축 왼쪽 오른쪽 통틀어서 교점의 개수는 어떻게 바뀌는가? 3, 4, 4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3 전후로 해서 ht 값이 3에서 4로 바뀌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고생 많았어요. 그래서 알파3이 어떻게 된다? 3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h알파3을 계산해 보면 이게 바로 h3인데 h3 방금 나왔죠? 오른쪽에서 3개, 왼쪽에서 1개니까 이 값은 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파3은 3이고 그 다음에 그에 따른 함수값은 4다. 여기까지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 되게 쉬워요. 오른쪽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t가 3을 넘어가는 순간 여기 t-2도 얘 t-1도 전부 다 어떻다? 3분의 t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오른쪽은 이제 변함이 없어요. 항상 어떻게 그려져?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y는 3분의 t가 어떻다? t-2보다도 밑에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점의 개수는 계속 2개거든요. 계속 2개인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y축 왼쪽이에요. y축 왼쪽에서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6 전후로 해서 교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거 볼 수 있죠. 이 2개에서 1개로 바뀌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t가 6일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t가 6일 때는 어쨌든 t6 전후로 해서 오른쪽에서 교점은 계속 2개인 게 변함이 없어요. 그쵸?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왼쪽에서, y축 왼쪽에서 교점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2개에서 갑자기 어떻게 된다? 1개로 변화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ht 값은 어떻게 되죠? 6에서 좌극하는 4가 되고
우극하는 3으로 바뀌는 거 볼 수 있죠. 6 전후로 해서 4에서 3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알파 4는 어떻게 된다? 이게 바로 6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H 알파 4를 계산하면 이게 바로 H6이니까 6일 때 어쨌든 교점에서 오른쪽에서는 Y축 오른쪽에서는 2개, Y축 왼쪽에서는 1개 이렇게 되니까 이 값은 바로 3이 되네요. 자, 고생 많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4개의 알파 1, 알파 2, 알파 3, 알파 4에 대한 H 값들을 모조리 다 정리해 봤고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죠? 4 곱하기 알파 K에 다시 H 알파 K 이런 애들의 합을 계산해 보고 싶은 거죠. 자, 그렇다면 아까 1일 때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최초의 알파 값이 어디서 나왔었죠? 아주 옛날처럼 보이는데요. 4분의 3에서 나왔습니다. 그에 따른 함수값은 1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계산하면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1 해서 얘는 지금 3이 되고요. 그렇죠? 4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1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은 어떻게 됐죠? 4 곱하기 알파 2는 2분의 3이었습니다. 그렇죠? 그에 따른 함수값은 3이었고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18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일 때는 4 곱하기 알파 3이 아까 누구였냐면 3이었고요. 그에 따른 함수값은 4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48 이렇게 쓸 수 있고 마지막 K가 4일 때는 4 곱하기 알파 4는 6이고요. 그에 따른 함수값은 3이었죠. 그래서 12 곱하기 6에서 72가 되네요. 그래서 마지막 요거 한번 잘 더해볼게요. 다 더해보면 120, 21 다 더해서 141이 답이 됩니다. 자, 30번까지 모두 다 풀이를 맞춰봤는데요. 30번은 사실 풀이가 좀 길어서 좀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별거 아니에요. 그냥 Y축 왼쪽의 교점의 개수는 심플하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Y축 오른쪽의 그래프 모양. 그러니까 이 이참수를 눌러주면서 X축 밑에 있는 부분을 접어 올릴 때 모양과 그 다음 Y는 3분의 T 이 모양을 같이 변화시키면서 생각해보면 충분히 교점이 어디에서 달라지는지 따져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꽤 많이 어렵긴 하죠. 자, 이상으로 그 9월 모의고사 풀이를 모두 마쳐봤고요. 오늘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는데 오답 정리까지 확실히 하고 오늘은 좀 명랑하게 남은 하루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음 11월 모의고사 풀이로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